품질에 의해 온라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과정은 품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에서 품질 부문 직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진영 책임 매니저입니다. 본 과정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가능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본 과정에서 학습할 주요 내용은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품질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품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생각을 why, what, how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품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답변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와 품질 스카님들의 품질 철학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품질에 대한 생각들은 상대적 가치관에 따라 품질을 보는 시각이 다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선 다양한 환경에서 업무를 경험한 품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인도법인에 근무하시는 현채인 외 여러분들이 품질은 고객 만족이라고 회신을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회사 이미지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긴급 대응하는 소방수다. 그리고 생명처럼 소중하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기본, 기준선 등 보시는 바와 같이 경험과 업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계, 예방활동, 화합, 돈, 가치 등 품질에 대한 의견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거 오래전부터 품질의 철학을 정립하신 여러 품질 스카님들의 철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경영을 주장하신 대밍님의 품질 철학은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프로세스는 반드시 PDCA, 즉 플랜, 두, 체크, 액션, 사이클에 의해 지속적인 개선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TQC를 주장하신 주라님은 품질은 소비자 관점에서 용도에 적합하거나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CWQC 철학을 완성한 이시가와님은 품질 관리는 실시하는 해당 국가와 기업에 적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는 전사적으로 접근하고 사후 조치보다는 불량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공정관리 중심에서 고객 지향적으로 생각을 변경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품질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철학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번에는 품질에 대한 관점을 생산자, 즉 기업 측면과 사용자, 즉 고객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즉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면 품질의 정의는 규격의 일치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제품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조 측면에서 얼마만큼 잘 충족시켰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자, 즉 고객 관점에서의 품질 정의는 사용 적합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는 정도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품질은 시대와 환경 그리고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어지고 상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품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품질은 품질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에 대한 해답은 품질 시스템 실행 원칙인 팀 빌딩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팀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상호 기능팀을 조직해서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하고 그리고 품질 부서 외 설계, 구매, 개발, 생산 부서 등 모든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만 됩니다. 사항에 따라서 고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부품 협력사도 참여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품질 문제는 품질 부서를 포함한 전 부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품질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검사만 잘하면 품질이 좋아진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거 대량 생산 체제 이전 별도의 품질 관리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품질 보정 활동 개념도 바뀌게 됩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때 품질 관리는 공정이 있다라고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품질은 공정과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죠. 특히 설계 단계에서 품질 확보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설계 담당자는 물론 관련 모든 담당들이 참여해서 과거 문제점들을 설계 도면에 반영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질 비용 측면에서도 선행 단계인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품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왜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비용 저감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품질 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에서 입수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관련 부문의 피드백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의 예방 활동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확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이어지는 것이죠. 간혹 품질 비용은 품질 부분에서 소요된 비용 또는 제품 품질에 대한 총 비용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 발생되는 품질 비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적정 품질을 유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품질 비용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사전 예방 품질 활동을 충실히 시행한다면 비용 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 생각 정립 두 번째, 품질 관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품질 관리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품질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대답들 중에 고객 만족이라는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고객 만족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구조에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PDCA 사이클이 적용된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핵심인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획, 지원 및 운영, 성과 평가, 개선 그리고 리더십으로 조직 전 부분이 참여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국제 표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생각 정립 세 번째 이야기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품질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시스템 중에서 대표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시스템은 조직이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규정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경영의 초점에 따라서 시스템이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품질에 초점을 맞추면 ISO 9001이라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 되고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ISO 14001이라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초점을 맞추면 ISO 45001이라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됩니다. 그럼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 9001이라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경영 시스템은 제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 보정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구성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ISO 9001은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며 ISO 9000은 기본사항 및 용어 그리고 ISO 9004는 조직의 지속적 성공을 위한 품질 경영 접근법 또한 ISO 19011은 실사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질 경영 시스템인 IATF 16949는 어떤 시스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IATF 16949는 자동차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SO 9001 요구사항에 대한 자동차 산업 추가 요구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IATF는 ISO 조직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1997년 이후부터 자동차 산업 분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품질 목표가 수립이 되고 제품 설계가 완성되면 협력사에서 부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양산 단계에서는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내 공정에서는 입고, 공정, 출하 검사 시스템이 풀로 가동이 되고요. 완성차에서 종합적인 제품 검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고장 및 불만들이 클레임으로 접수되고 AS 처리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거차 문제점 발생에 대한 모든 품질 문제는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대책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품질 생각 정립 세 번째 이야기 중에서 시스템 구축 외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예방 활동입니다. 그럼 예방 활동에 대한 개념 정립을 이해하는 시간을 이번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품질 활동을 강조하는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대, 10대, 100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설계 단계에서 품질 확보를 실패했을 때 비용이 1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10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데 100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만큼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서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부터 공장 건설까지 각각의 전통적인 소요 비용을 숫자로 아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질 확보를 실패했을 때 각각 나타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원의 크기로 각각의 단계별로 프로테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 비용은 5%, 그런데 그 효과는 70%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방 활동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품질 생각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품질 생각 정립에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품질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